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죠. 황 후보자의 딸, 미국에 5년 동안 이 아내와 함께 이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송금한 돈이 약 2억 5천만 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황 후보자의 수입은 1억 4,500만 원. 저희가 지금 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유학 기간이 5년이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송금한액이 모두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황 후보자의 이 기간 동안의 수입은 1억 4,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돈이 액수가 많이 빕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활비는 지금 0원인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입보다 보낸 돈이 많으니까 생활비는 0원이 되는 거고 이론적으로요. 이론적으로 0원이 되는 거고 1억 800만 원이 비는 겁니다.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를 하자 황 후보자 측 이렇게 대답했죠. 갖고 있던 오피스텔을 팔아서 충당을 했다 했는데 판 시점이 또 맞지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판 시점이 바로 2015년에 판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는 조금 이게 앞뒤가 시기가 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역대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네. 장관 후보자들이 이제 돈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을 네.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당신 수입 뭐 또는 남편 또는 부인 수입 이 정도인데 네. 통장에 돈 이만큼 있는데 생활비 이만큼 썼어. 이거 돈이 안 맞잖아. 이런 얘기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역대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정확하게는 떨어지지 않아도 대략 저렇게 해서 돈을 마련했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감은 오는데 이 황희 후보자는 이게 제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너무 이게 안 맞으니까 과연 이 사람이 어디서 돈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아이를 이제 유학 보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황 앵커 얘기한 대로 한 있죠. 5년 동안 2억 5천만 원 썼는데 오피스텔 매각은 마지막 해잖아요. 네. 마지막 해에 이제 판 거예요. 유학 마지막 해. 그럼 앞에 4년은 무슨 돈을 했을까? 네. 그럼 수입을 전부 다 유학비에 써도 모자르고 생활비는 0원인데 네. 돈이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 달 생활비 60만 원도 황희 후보자 뭐라 그러냐면 제 입으로 60만 원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한 300만 원 정도 썼으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60만 원 물론 황희 후보자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언론에서 추산한 거예요. 왜? 공식 수입에서 학비 빼면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돼야 계산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황희 후보자가 내 입으로 한 게 아니고 저 300만 원 썼는데요. 그럼 240만 원이면 한 달에 2,500만 원씩 1년에 비잖아요. 네.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그 부분을 그건 좀 오늘 알릴 수 청문회 없어요. 자리에서 네. 또 황희 후보자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생활비가 60만 원일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며칠째 제기되고 있죠. 일반 아주 최소로 살아도 보통 사람들이 80만 원이 아주 빡빡하게 최저로 쓰는 돈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 부분에 황희 후보자의 해명입니다. 저는 60만 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형편이 그렇게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아끼며 살자 이런 말은 당연히 하죠. 집세 빼고 보험료 빼고 학비 빼고 그냥 그 카드 쓴 거 중에 잡힌 거 그거가 한 720만 원 되는데 그거를 12로 나눈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게 전제되냐면 제 통장에는 돈이 제로일 것이다. 그러니까 신용카드에 사용한 돈만 12달로 나눌 경우에 60만 원이 되는 거고 실제로는 통장에 있던 현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생활비로 사용한 생활비에 잡히지 않았다. 그 집계에 잡히지 않았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조금 해명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해명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금액 2억 5천만 원에서 비는 부분, 그 부분은 약간 조금 아직 소명이 덜 된 것 같은데 생활비는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자, 그리고 또 논란이 됐던 부분이 문재인 정권 첫 국회 본회의 추경안 통과와 관련해서 그때 불참하고 스페인 여행 갔던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가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언론에도 사과를 드리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래도 이제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가족이 해외에 여행을 나갔을 때는 본회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은 외람되지만 96%입니다. 추경 이게 여야 간의 합의가 어려우니까 갔다 오려면 빨리 갔다 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안내를 받고 사실은 나갔습니다. 나간 뒤에 이제 본회의가 여야 합의돼서 잡혔고요. 그래서 그때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저 말고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SNS에 사과도 올리고 많은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조사였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계속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진행되는 국회 청문회 내용 다 마친 후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님은 오늘 여기까지 듣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